예,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꿈틀 국어 문법 완성 제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문법 요소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6쪽입니다. 자, 문법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법 요소들 크게 우리가 높임 표현 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리고 시간 표현, 비동사동, 그리고 부정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6쪽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에는 이제 주체 높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 이 세 가지를 좀 배워볼 텐데요. 먼저 주체 높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다. 주체 높임이라는 것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체 높임 말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높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신다. 그러니까 서술의 주체, 그러니까 주어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신다. 지금 보시면 서술어에서 시를 사용해서 지금 높임을 완성했죠. 그리고 지금 대상을 높이는 주격조사 께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님을 사용한다. 아버님께서 뭐 선생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특수한 어휘 진지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이런 내용을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간접적인 주체 높임도 있는데요.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말 이런 것들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으시다. 지금 연세를 높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압존법이 있습니다. 이 압존법은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보다는 주체가 높긴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보다는 낮을 경우 주어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머니, 듣는 사람 할머니죠. 어머니는 화자, 지금 말하고 있는 나보다는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할머니보다 낮기 때문에 오신대요가 아니라 온대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압존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객체 높임법인데요. 객체 높임법은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다. 주체는 주어를 높이는 거라면 이 객체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볼게요. 철수가 아버지께 성적표를 보여드렸다. 그러니까 그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아버지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게 대신 깨를 사용해서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어휘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등을 사용한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주어는 나잖아요. 생략돼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어나 부사어 이거는 아버지를 이거 목적어잖아요. 상대 높임은요.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인데 이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격식체로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여기까지 지금 이 하오체까지가 높임이고요. 하계체부터는 낮춤입니다. 하지만 비격식체에는 해오체하고 해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형에서는 갑니다. 하십시오체, 하오체로는 가시오, 하계체로는 가네, 헤라체는 간다. 그리고 비격식체 해오체는 가요. 그리고 해체는 가지. 이렇게 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낮춤. 높임과 낮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은데 이 격식체하고 비격식체의 차이는 뭐냐면 격식체는 말 그대로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단정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비격식체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데 더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운 부분을 가지고 바로 확인하기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밑줄친 부분의 높임 표현을 맞게 고치세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말씀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혹은 뭐 있겠습니다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다리가 편찮으십니다. 다리가 편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삼촌이 잠시 후에 도착하신대요. 이건 지금 앞존법을 잘못 쓴 거니까 할아버지가 삼촌보다 높으니까 도착한대요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번 다음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말하니가 말을 듣는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방법. 청자 나오면 뭐라고? 상대 높임법. 자, 주어, 즉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주체 높임법. 높임법 중 목적어나 부사어, 객체를 높이는 거잖아요. 객체 높임법. 3번 다음 문장이 보기의 기억과 디귿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기호를 쓰세요. 주희가 어머니께 편지를 드렸다. 지금 뭐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객체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어인 어머니께, 그죠? 부사어인 어머니께 편지를 드렸다. 부사어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것은 객체 높임, 니은. 우리 오늘도 열심히 일해봅시다.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니까 상대 높임. 할아버지께서는 주어를 높이고 있네. 요즘 걱정이 많으시다. 주체 높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8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제라는 거예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앞서는 거고요. 현재는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치하는 거고요. 미래는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이후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과거 시제는 선어말어미, 그러니까 그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걸 선어말어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과거 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혹은 관형사형 어미 혹은 던 부사의 어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제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 니은과 는을 통해서 관형사형 어미, 또 부사 지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get, 그리고 리을 것이,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부사는 내일, 모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작상이라는 거 중요한데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말하는 시점에 완결됐냐, 아직도 진행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행상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완료상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끝났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그리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가다는 진행상을 말하는 거고요. 뭐뭐 버리다, 고서 뭐뭐 있다 이런 것들은 완료되었다라는 완료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동과 사동 표현. 피동, 사동 굉장히 중요해요. 피동은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는데,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은, 능동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이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일과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시리기를 결합하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미사. 그래서 어간에 혹은 어지다, 개되다를 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능동문이지만 도둑을 이 목적어,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빼고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 피동문이 된다. 도둑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잡히게 된 거니까 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또 배워보았습니다. 사동 표현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는데, 이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게 시키는 거. 이희리기 우구추를 통해서 혹은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를 결합한다. 그래서 영희가 동화책을 읽었다. 새로운 사동문이 되려면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고 영희에게 동화책을 읽히었다니까 히를 결합해서 만든 것이죠. 또 읽게 하였다, 뭐뭐 하게 하다를 통해서 사동시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능동과 피동, 그리고 사동, 주동과 사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 표현을 보시면 의미에 따른 분류, 의지의 부정이 있고 능력의 부정. 그래서 이것을 의지의 부정을 안부정문, 능력이 부족한 건 무부정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의지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숙제를 안 했다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 단순 부정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못부정문, 숙제를 못했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다와 못했다는, 숙제를 안 한 건 내가 싫어서 안 한 거고요. 숙제를 못한 것은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길이에 따른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짧은 부정문, 키읔 없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을 사용하면 되고요. 긴 부정문은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한 부정문으로서 이 안 부정문이 있고요. 못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만나다, 못 만나다, 만나지 않았다, 만나지 못했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확인하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문장의 시제, 지금 학교에 간다. 이거는 뭡니까? 현재죠. 그럼 내일 갈 것이다. 이거는 미래죠.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라고 했으니까 과거죠. 이러다가 학교에 지각하겠다. 미래죠. 이번 다음 문장을 조건에 맞게 피동문 또는 사동문으로 바꾸세요. 걔가 고양이를 물었다. 고양이가 주어인 피동 형태. 그럼 고양이가 주어로 빠지죠. 누구에게? 개에게 이가 들어갔죠. 줄여서 물렸다. 물리었다가 축약이 된 거예요. 모음 축약이 돼서 물렸다. 고드름이 햇볕에 녹았다. 햇볕이 주어인 걸로 만들어 보자. 햇볕이 고드름을 녹이었다 해서 녹였다라고 하면 비동문이 되는 거죠. 자, 피동과 사동 표현이 바르게 사용된 것은 동그라미 표, 아닌 것은 X표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못이 옷에 걸려서 찢겼다. 이것은 뭡니까? 바르게 사용된 거 맞죠? 이 거울을 거실 벽에 고정시키도록 하세요. 고정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소개해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개해줘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완의 최고의 인기녀로 선정되어졌다가 아니라 선정되었다. 이게 이중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이중 선정되었다, 되어지다 하니까 이게 이중 피동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정되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되다라는 말이 뭐가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4번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 적절한 부정표현을 쓰세요. 그가 만나고 싶어도 다시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직 못 오셔서 다행이다. 아직 안 오신 거네. 선생님 안 오신 거니까 안 오셔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결국 데이트를 못했다라고 외부적인 요인의 그 능력의 부정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그 문법용어,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사동 표현, 부정 표현까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요 49쪽까지 풀어 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꿈틀 국어 문법 완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